캠프9 정형외과 우리 유현식 원장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캠프9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동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식이라고 합니다. 외래 보시다 보면 스케슨 건염 환자가 많잖아요. 충돌 증후군 환자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스케슨 건염으로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거나 뭐 초음파 보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보는 분 많은데 스케슨 건염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사실 석회건염으로 어깨가 그 자체로 아픈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 석회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좀 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견봉 아래에 충돌될 때 이제 조금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서 피가 없어도 잘 사는 구조물이 몇 개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또는 눈동자, 까만 눈동자, 그리고 관절액, 관절 연골 이런 것은 사실 피가 아주 드물게 가고 있는데 회전근개도 사실은 그 정도로 안 가는 건 아닌데 피의 혈류량이 좀 많지 않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드라이 스팟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다 약한 부위. 마치 아프리카의 밀림이 비가 와나갖고 사막이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현상인데 대부분 증상이 없죠. 증상이 없는데 요것이 증상이 생기려면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좀 따라야 돼요. 이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석회가 이사 온 게 아니고 있는 힘줄 자체가 변성된 거기다 보니까 이 변성 사이즈가 크면은 힘줄에 압력이 증가되니까 그 자체로 아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있는 석회가 크지는 않지만 요것이 이제 액화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딱한 분필가루 이렇게 다진 거에서 이 치약처럼 변할 때 화학적인 게 엄청나죠. 그러면은 안쪽에 힘줄 안에 엄청난 압력이 걸려가지고 내 압력이 걸려갖고 엄청나게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외래는 안 오죠.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사이즈가 아주 작고 크지는 않는데 하필이면 닿는 데 있다, 충돌되는 데 있을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는 석회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지만 닿지 않도록 날개뼈를 뒤로 펴주는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이야기하신 대로 단단할 때는 팔을 비틀어가지고 압박이 되는 충돌 증후군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예. 녹으면서 액화될 때는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거. 그거는 이제 움직이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밤에 잘 때 많이 아픈 예, 그런 건 응급실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두 단계에서 치료를 나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두 단계에서 각각 원장님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액화돼서 아픈 사람들은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응급실에서 어떠한 응급치료를 받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피네이션, 탐침하면은 그냥 치약이 줄줄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증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환자들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석회가 있었고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어떤 동작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닿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이 견갑골, 날개뼈가 최대한 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일부러 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오래 못 가는 거고 실제로 견갑골끼리 붙어 있는 능형근 또는 광배근 운동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동작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팔 동작이. 근데 팔 동작을 할 때 아프다.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약간의 견봉 하에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어서 일단은 동작을 좀 자유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환자가 증상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크지 않지만 석회를 좀 이렇게 우리가 걷어내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수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한 2, 3년 정도 아프면 상당하게 이제 우울 모드로 바뀌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증상 자체는 수술의 대상은 안 되지만 환자의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관절경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수술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오래 끌다 보면 처음에는 위치에 따라서 아팠는데 나중에는 2차성 오시견이라고 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이런 오시견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오래 끄는 환자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몇 년, 10년 됐죠? 우리 후쿠시마 지진 나면서 이제 주민들의 모든 주민이 한 명 이상의 가족을 다 잃었거든요. 네. 그때 생존했던 모든 사람이 50견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50견이라는 것은 약간
기분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에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석회가 오래 유지가 되면 사람들이 활력이 저하되고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십견이 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십견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예, 일종의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생활을 통해서 석회도 좋아지고 동반된 2차성 오십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치료를 하자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뭐 석회성 근육 그리고 수술 치료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오십견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